기독교 내한 감리회가 평신도 전도 일꾼을 세우는 웨슬리 전도학교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독시민단체 거룩한 방파제가 오는 14일 통합국민대회 개최를 앞두고 동성애의 위험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오순절을 맞아 일주일간 2025 성령 강림 축복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밀양 기독실업인회 회원들이 밀양시청 출근길에 신방커피 등 나눔을 펼쳤습니다. 2025 선교전주 영성세미나가 지난 9일 전북 완주 작은샘골 사랑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갈수록 전도가 어려워지는 시대지만 여전히 거리와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평신도들을 전도 일꾼으로 세우는 웨슬리 전도학교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 연해에서 열린 교육 현장을 권현석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녹색 조끼를 입은 성도들. 본격적으로 전도에 나서기 전 다 함께 구호를 외칩니다. 손에는 전도지와 선물용으로 나눠줄 종량제 봉투를 들고 가까운 시장으로 향합니다. 상인들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며 용기를 내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래요. 네, 꼭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니까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세요. 네. 탈종교화 흐름 속 전도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전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성도는 약 40%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웨슬리 전도학교를 통해 평신도 전도 일꾼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고 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저희들의 중요한 목적이고, 성도들이 전도를 할 때 마주하는 가장 큰 장벽은 두려움입니다. 웨슬리 전도학교는 8주간의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갑니다. 올바른 전도법과 거절에 대한 대처까지 실전 중심의 교육을 거친 성도들은 각 지역의 전도 일꾼으로 파송됩니다. 먼저 내 안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면 두려움보다 담대함으로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 훈련에 참여하고 실제로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서 전도할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1999년 시작된 이 사역은 서울연회를 비롯한 각 지역연회로 확산되며 지금까지 많은 평신도 전도자를 세워왔습니다. 아무리 좀 쑥스러운 것도 있죠. 조금 있었는데 5분에 많이 이제 용기가 생기고 그 부분이 완화된 것 같아요. 이전에 교육 없이 이렇게 스스로 전도할 때보다 실제로 그 전도에 대한 그 산 경험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그걸 현장에 이렇게 접목하니까 훨씬 유익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한국교회의 신뢰 하락으로 위축된 전도 현장. 체계적인 훈련과 성도들의 결단으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14일 열릴 서울 퀴어 문화축제를 앞두고 기독시민단체 거룩한 방파제가 동성애에 대한 언론의 편파 보도를 지적하며 동성애의 위험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즉 HIV 감염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30대 이하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신규 감염자 중 30대 이하 비율이 66.4%로 가장 높았고 신규 감염자 99%가 성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동성 간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은 무려 60%에 달했습니다. 오는 14일 서울 광장에서 예정된 서울 퀴어 문화축제를 앞두고 거룩한 방파제가 국민 건강 위협 실태를 알리고 나섰습니다. 동성애 문화가 확산되면서 동반되는 마약 사용 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자료에 따르면 동성애자 그룹의 마약 사용률은 일반인 대비 3, 4배 정도 높다고 보고하였고
최근 5년간 청소년 및 청년층의 마약 범죄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동성애 확산에 따른 국가 의료비 부담이 심각하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HIV 감염인 치료비는 2022년 기준 1,314억 원으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감염인 1인당 연간 치료비는 약 1천만 원. 문제는 현재 HIV 치료비 전액을 국가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HIV 감염인 1인당 연간 치료비가 약 1천만 원으로 국가와 지자체 예산이 상당 부분 이 치료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질병 치료비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며 지속적인 감염자 증가로 인해 앞으로도 국가 재정에 더욱 큰 부담이 될 것으로. 거룩한 방파제 준비위원장 이용희 교수는 특히 언론에 청소년 동성애 실태를 제대로 보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로 알려서 알고도 하면 본인의 선택이지만 알지도 못해서 청소년들이 바텀을 바라고 그렇게 공공 화장실에서 싼 가격 3만 원, 5만 원, 7만 원에 학문 성교를 매춘을 하고 그러다가 에이즈도 걸리지만 변실금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도록 하면 안 되죠. 한편 거룩한 방파제는 14일 오후 1시부터 서울광장 인근에서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30만 명의 시민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부경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느님의 성회는 오순절을 맞아 일주일 동안 2025 성령 강림 축복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분홍색, 파랑색, 파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대성전에 찬양의 물결이 넘실거립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오순절을 기념해 마련한 2025 성령 강림 축복성회 5째 날. 이날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노인대학인 영광대학 학생들도 함께 예배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아성 이영훈 대표회장은 어려운 시대에 주님만 의지하면 부족함이 없다며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신앙을 붙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에 목자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걸 책임져 주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처럼 성회에 모인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외치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주최 측은 오순절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날임을 되새기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은 믿음의 120 성도들이 여러분 초대 교회 오순절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단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성령 충만한 이 시대의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할렐루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을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지 50일 되는 날, 그러니까 오순절입니다. 이렇게 오순절을 맞이해서 성회를 열게 하신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동성애, 마약 등으로 혼탁해진 시대 속에서 성령 충만으로 나부터 거룩하게 살자는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박경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밀양기독실업인회 회원들이 10일 안병구 시장과 함께 밀양시청을 찾아 공무원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펼쳤습니다. 회원들은 즉석에서 구운 붕어빵과 신방커피를 준비해 출근하는 시청 직원들에게 전달하며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안병구 시장은 경무에 지친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나눔이 소소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밀양 CBMC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의 공공가치 실현은 물론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복음의 향기와 이웃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2025 선교전주 영성세미나가 지난 9일 전북 완주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성서적 지도력, 이방의 빛 등을 주제로 오늘날 신앙인이 가야 할 성경적 방향을 깊이 있게 조명했습니다. 강사로는 바울선교회 대표 이동희 목사,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장 박명수 목사, 목회선교신학 대표 이윤혜 목사가 나섰으며 선교적 영성과 교회 본질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울선교회 대표 이동희 목사는 선교는 단순한 교회의 성장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교회의 본분을 다하고 성결함을 이루는 길이라는 인식을 먼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작은 샘골 공동체 대표 김삼수 목사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렇게 올 수 있었다며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길 바란다고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선교전주 영성 세미나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또 일반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5년 동안 선교전주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영성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편 선교전주는 매년마다 다양한 주제로 영성 세미나를 개최해오며 지역 교계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구TV와 한복 전문 제조업체인 박신의 우리옷이 선교 사역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양측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미디어 선교를 위해 협력하고 선교 사역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구TV는 박신의 우리옷에서 펼치는 선한 사역을 집중 발굴해 전파하며 박신의 우리옷은 구TV의 프로그램과 해외 선교 사역 등에 있어 의상 협찬을 지원합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구TV와 함께 복음 사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좋은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선교사분들이 해외에 파송될 때 우리나라 정통 의상을 한 벌씩 가지고 나가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라의 의미 있는 날 한국의 정통 의상을 차려입고 그 나라 선교지에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의 문화를 파송하는 그런 일거양득의 효과를.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9일 만에 재계 총수들을 만나 경제 성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3일 5대 그룹 총수와 경제 6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라면서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면서도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 등 3개의 특별검사팀이 동시에 닻을 올렸습니다. 3개 사건을 각각 맡게 된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특검은 임명 이튿날인 13일 포부를 밝히며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새 특검은 우선 사무실을 마련하고 각 100명 이상의 수사팀 인력을 구성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 수사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꾸려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습니다. 김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에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며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을 이끄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26년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해온 김 원내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서울 동작갑에서 국회에 입성했고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지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7,000건 이상의 노인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3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8개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2만 3천여 건의 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7,167건이 실제 학대 사례로 판정됐습니다.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 부부 가구에서 발생한 학대가 40.3%로 가장 많았습니다. 복지부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줄고 부부끼리 거주하는 노인 가구가 늘면서 부부 간 돌봄 부담이 배우자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인도 아메다바드를 이륙한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242명 중 241명이 숨졌습니다. 유일한 생존자는 영국 국적 승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기는 이륙 직후 인근 기숙사 건물에 충돌했고 지상에서도 5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공기는 비상선언 직후 추락했으며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새벽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중부의 군사기지와 핵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에선 폭발음이 전해졌고 이스라엘 정부는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을 일어서는 사자로 명명하고 군사 목표물 타격의 1단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핵시설뿐 아니라 핵무기 개발에 관여한 과학자, 군 수뇌부, 미사일 계획 관계자들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란 언론은 이번 공격으로 호세인 살라미 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가전제품에도 50%의 철강 관세를 적용합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 상무부는 철강 파생제품 목록에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달 23일부터 시행되며 한국과 멕시코 등에서 수출되는 제품도 포함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도 일부 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관세 부담으로 수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유엔 총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적인 휴전과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193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149개국이 찬성했고 미국과 이스라엘 등 12개국은 반대했습니다. 결의안은 인질 석방과 이스라엘군 철수 등을 담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뜻을 반영한 정치적 선언으로 해석됩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는 최대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전남과 경남에도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시간당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7도, 부산 25도, 대구 28도, 제주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말 서울광장 인근에서 또 한 번 퀴어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성소수자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열리는 축제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사회적 비용과 다음 세대의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자유인지 분별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